주식 투자 성공 비법과 노하우 배워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야 할 전자공시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A-프로와 테스, A-프로 2차 전지 장비 공급 계약이 있었고 테스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공시 하나씩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까요? 예, 그 지난주에 A-프로가 상한가를 갔었어요. 네, 사실 이 맞습니다. 공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금액이 꽤 크거든요. 40%가 이제 넘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제 장비 쪽인데 활성화 장비라고 이제 배터리를 다 만들고 나서 배터리를 이제 활성화 시켜야 이제 제대로 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얼티움 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티움 셀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GM하고 만든 이제 합작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거고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 상장이 끝나면서 많은 돈을 이제 그 공모주로 좀 이제 받은 상황이나 10조 원 정도 됐고 해서 그 돈을 이제 대부분 미국 공장에 좀 집중 투자할 것으로 좀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지금 2025년까지 지금 총 한 160기가와트 정도의 어떤 생산량을 좀 달성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지금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중국 네. 업체들은 예, 미국에 이제 그 어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호재죠. 한국 그 뭐 이런 배터리 회사라든가 장비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A-프로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비중이 90% 정도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이제 이게 반짝 공시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이제 공시들이 나와야 될 텐데 계속해서 공시가 나올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테스거든요. 테스는 3D 낸드 플래시에 들어가는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200억 정도의 이제 그 공급 계약 공시가 떴고 그 매출 비중으로는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좀 부진했던 좀 편이지만 장비 투자가 일시적으로 좀 공백기였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있었고 연말에 지금 이번에 4분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성과급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일회성 이제 비용들이 잡히면서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 성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M16이라는 이제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신규 투자가 또 확대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규 장비가 이게 보통 이제 이 메모리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또 그 파운드리 쪽에도 사업에 좀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메모리 쪽은 업황은 아마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테스 같은 메모리 비중 높은 회사들의 실적 성장이 좀 올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PER 기준으로 지금 한 8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공급 계약 공시 이제 가져오는 이유는 이런 장비 회사들은 공급 계약이 다 나중에 매출로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런 그 수주 공시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프로는 이런 실적 공시 이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공시가 나와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스도 실적은 좀 아쉬웠지만 대규모 공시가 나왔다는 점은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종목 체크해 볼 텐데요. 역시나 두 종목입니다. 이노션과 서진시스템 각각 장내 매수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그 이노션은 대표적으로 주가가 참 이게 안 가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광고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기획은 삼성 관련된 이제 회사고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 계열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매수를 했어요. 52,000원에 2,800주니까 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저가 매수에 좀 나섰고 지금 주가가 사실 뭐 이 대표이사 매입가보다 더 낮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는 좀 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회사가 좀 미스터리인 게 뭐가 이게 나빠서 빠지면 아 이게 뭐가 안 좋아서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전혀 나쁜 게 없는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수급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4분기 실적도 광고 성수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굉장히 좋았고 또 주요 고객사가 지금 신차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좀 좋게 잡히고 있고
연간 그 주당 배당금도 지금 1,800원 정도 될 정도인데 이게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지금 주가 대비해서 3.5%나 될 정도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좀 이게 좀 저성장 기업이라는 좀 인식 때문에 성장을 고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부진했던 것 같고 특히 제일기획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일기획은 그 온라인 디지털 비중이 이제 절반인데 이 자동차 관련 회사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비중이 20%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 영향도 좀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재개되지 않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제일기획보다는 좀 소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올해 좀 기대할 게 올해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났지만 9월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요. 네. 11월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대형 스포츠 행사가 있으면 또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가 PER도 11배밖에 안 돼. 광고 기획사가 보통 18배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이노션 한번 관심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기획과 참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노션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네. 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내부자 거래 특징주로 서진 시스템 보겠습니다. 예, 서진 시스템은 이제 그 조 이사님이 그 35,000원에 네. 3만 주를 이제 장내 매수했으니까 또 꽤 많이 좀 샀죠. 실적이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그 그러니까 작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1억을 벌었었는데 작년에는 3분기까지 누적으로 393억을 벌었어요. 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물론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해서 4분기 실적은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증권사 전망치로는 올해 한 영업이익이 56%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통신 장비하고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그 배터리를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알루미늄 그런 것들을 성형을 해가지고 케이스를 만드는데 이쪽이 좀 최근에 좀 부진하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기지국 설치가 늘어나면서 아마 5G 장비도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ESS라고 그러죠.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이제 부품 사업,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드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여기 ESS 뭐 제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조립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이 꽤 큽니다. 근데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전 세계 주요 업체들이 ESS 시장에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서 좀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주가도 좀 최근에 좀 빠져서 가격 메리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자가 매수한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다만 한 가지 좀 이렇게 주주분들이나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은 그건 꼭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분기 보고서를 보다 네. 보니까 한 가지 좀 리스크가 전환사채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될 게 가격이 29,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보다 좀 이제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환을 할지 모르겠지만 29,000원 전환가에 300만 주가 지금 이제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떤 그 전환사채 물량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꼭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부자 거래 특징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실적 시즌이 마무리됐는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 1분기 실적은 또 어떨 것 같은지 먼저 4분기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뭐 이번에 어닝 쇼크가 사실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분기 하면 이게 항상 그래요. 이게 그 일회성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털어낼 게 있으면 그냥 털어내버리더라고요. 4분기에 주로.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100을 추정을 하면 보통 거기에 못 미치게 나옵니다. 뭐 80에서 70 정도. 네. 뭐 그건 이제 항상 일상적인데 근데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의 특징이 과거보다는 조금 그 어닝 쇼크가 조금 적다고는 하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지만 근데 특징은 뭐냐면 이번 4분기 실적에서 결국 그 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가 이루어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지금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 또 일부 기업들은 물류비, 네. 해운 운임이 너무 올라가고 원자재 비용, 그러니까 각종 비용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이번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에 조금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는데 향후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비용들이 인건비는 사실 이거는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인건비 통제를 하긴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물류비라든가 원자재 비용은 아직은 높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 꺾일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비하고 운임비 때문에 고통받았던 기업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 빠지고 주가 급락했던 기업들은 한번 잘 찾아보셔가지고 하반기엔 오히려 반전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운임이나 그 원재료비가 꺾이면 턴어라운드가 또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제 요 자료 같은 경우 신한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올해 그 코스피 영업이익이 1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순이익은 6.5%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뭐 올해 역성장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실적에 대해서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올해도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뭐 실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올해 실적의 최대 변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이익 모멘텀이 지속될지 그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재까지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 모멘텀은 살아있으니까 아직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으로는 올해 좀 이익 증가율이 양호한 업종으로는 호텔이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죠. 리오프닝 그렇죠? 쪽하고 아까 뭐 조선주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조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미디어 컨텐츠,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하드웨어, 그리고 일부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그 이익 증가율이 양호하다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익 증가율이 양호한 업종은 호텔과 조선 비롯해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나와 있는 이제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좀 저평가된 것들만 좀 몇 개만 말씀.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는 건 이제 하방이 좀 단단하다는 얘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가 이제 LG예요. LG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저평가돼 있죠. 지주사라서 할인을 많이 받지만 자회사들의 실적이 앞으로 좀 개선될 것 같아서 긍정적이고, 계룡건설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 쪽에 있는 이제 주요 건설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PER이 지금 2배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숫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너무 좀 과도하게 저평가된 거 아닌가. 상당히, 네. 예,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더 네이처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제 브랜드로 유명한 의류 회사잖아요. 그래서 네. FNF를 이제 쫓아가려고 지금 굉장히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2의 FNF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번 실적도 좋았고 PER이 9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F는 그 LG 패션이죠. 네. 그래서 LF도 의류회사인데 이번에 공통적으로 의류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인식이 항상 이제 성장을 못한다는 인식 때문인지 몰라도 주가들이 굉장히 쌉니다. PER 4배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부담 없이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까지 4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것 같은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그 이제 미국의 긴축 3월 달에 이제 결론이 나겠죠. 네. FMC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워낙 이제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역으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긴축을 세게 하기는 좀 힘들어져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번에 50bp라 그러죠. 3월 FMC에서 0.5%를 한 번에 올리는 그 이제 빅스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확률은 좀 떨어져 버렸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기존처럼 0.25% 네. 그런 이제 어떤 그 차근차근 이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확실히 긴축 이슈는 조금 좀 수그러들고 있다. 이제 다만 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지금 미국 증시도 긴축보다는 막 전쟁 나는 것 때문에 증시가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큰데, 주말에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자꾸 전쟁 난다고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데 맞아요. 네. 또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은 뭐 외교적으로 해결할 거다 막 이런 네. 식으로 또 나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속내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 날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러시아는 그렇죠. 뭐 별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은 어쨌든 막으려고 굉장히 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전쟁이 당연히 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뭐 우리 예전에도 전쟁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렇죠. 후에 물론 이게 이번 전쟁이 어떤 파급 효과를 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시장은 다 극복을 했거든요. 설사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너무 두려워하진 마시고 다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아직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니까 철저하게 좀 관망하는, 그러니까 단기 대응은 좀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중에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무슨 성명서를 하나 또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또 오늘도 장중에 그런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과 무관하게 싸고 좋은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흔들릴 때 저가 매수해서, 그러니까 시계열을 뭐 5, 6개월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네. 시장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 기업의 숫자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쟁 관련된 이슈가 뭐 장기적으로 끝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으니까요. 네. 너무 외부 변수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의 숫자에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시 관심주도 알아볼까요? 다 했습니다. 아, 네, 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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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에 했던 종목이 있는데 PSK 홀딩스 최고가 기준으로 예. 16.9%. 네. AS 하는 거죠? 네, AS. AS입니다. 네. PSK 홀딩스는 저번에 이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거든요. 근데 자회사로 이제 그 PSK도 갖고 있고, 근데 실적이 이번에 너무 좋았어요. 정말 실적이 너무 깜짝 실적도 나왔는데 PER이 반도체 장비 회사가 보통 10배가 넘는데 7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세장에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지금 주가가 15,600원 정도 되는데 아직도 싸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PER 10배가 안 되니까 한 10배 정도 가면은 한 2만 원 정도 가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꼭 간다가 아니라 여전히 주가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매력이 있으니까 쉽게 팔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매력도가 유효하다라는 관점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